책 그리고의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 이 영상은 10여 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한 어린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각색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전합니다. 퉁퉁 부은 다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한다. 지하철에서도 수술실에서도 앉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또 몇 명의 수술 환자가 있을까? 자궁 군종, 종양 제거, 질 성형 수술, 피임 수술.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들 중에서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수술은 임신 중절 수술이다. 오늘도 대기실에는 꽤나 많은 환자들이 대기 중이다. 수술실은 방방마다 가득 찼고 수술 도구는 소독하기가 바쁘게 여전히 뜨거운 채로 수술실로 옮겨진다.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수술 일정.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여학생이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병원을 찾았다. 소변 검사로 임신 테스트를 하고 초음파로 아기집이 있는지 확인한다. 결혼하셨나요? 출산 경험은 있으신가요?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미혼의 여성에게 물어보는 질문. 임신 유지하실 건가요? 너무 임신 초기라 아기집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기집이 보이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으므로 그녀에게 일주일을 생각할 시간이 더 주어졌다. 그녀는 누구와 상의도 하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그녀를 아끼는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어찌 된 건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로 연락이 되질 않는다. 아이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닐진데 낙태 수술은 조용히 혼자서 받고 가는 여성들이 많다. 이번에는 여고생이 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이번에도 남자친구는 어디 가고 여자끼리 왔는지. 임신 9주, 아기의 심장은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다. 그녀는 어김없이 낙태를 선택하고 수술 침대에 눕는다. 링거를 꽂아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그녀의 팔과 다리를 묶어서 수술 중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다. 청소기 흡입력의 2000배에 달하는 석션기에 플라스틱 카테터를 연결하고 자궁 경부로 삽입해 아기와 태반을 흡입하여 빼낸다. 이 강력한 흡입력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자궁에 구멍이 나는 여성들도 간혹 있다. 초음파로는 곰돌이 젤리처럼 보이던 태아가 막상 꺼내보면 손가락 5개씩, 발가락 5개씩 너무나도 정교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아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1시간가량 회복실에서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몸조리라도 잘 해야 할 텐데. 아기가 13주가량 되면 석션으로 한 번에 흡입이 잘 되지 않는다. 수술은 초음파를 보면서 진행하는데 카테터를 자궁에 집어넣으면 아기는 놀라서 발버둥치며 피하려 한다. 카테터를 아기 가까이 대고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석션을 작동하면 아기의 다리, 팔, 따로 뜯겨져서 기계를 통해 빠져나간다. 엄마는 수면약으로 고통도 기억도 없이 누웠지만 아기는 수면도 마취도 없이 산채로 찢겨나간다. 가끔은 앳되어 보이는 여고생이 엄마 손에 끌려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한다. 집에서 먹는 양이 늘고 딸의 몸매가 달라지는 게 보이니 엄마들이 눈치채고 산부인과로 데려오는 것이다. 임신 23주. 이제는 제법 아기가 커서 태동도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엄마는 빨리 수술해달라고 재촉한다. 아기가 제법 크기 때문에 석션으로는 빼낼 수가 없다. 이럴 경우는 자궁 경부가 열리는 약을 자궁 경부에 삽입해서 자궁문이 열리도록 기다려야 한다. 몇 시간을 기다리고 기구가 들어갈 정도로 자궁문이 열리면 수술실로 옮긴다. 침대에 누운 그녀에게 심박동 측정기를 손가락에 끼운다. 그녀 또한 어김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 아마 이때부터 아기는 느낄 것이다. 엄마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엄마의 심장이 빨리 뛰네. 무슨 일이지? 이제 그녀는 수면약을 투여해서 이 이후의 과정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한다. 자궁문이 열린 상태에서 간호사들은 아기가 자궁 속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고생의 배를 두 손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출산을 경험했던 여성이라면 자궁 경부문이 이미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앞의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수술대에 누워 수면약을 투여한 후 배를 눌러 아기를 고정한다. 한번 집으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링 포셉을 자궁으로 집어넣어 아기의 몸을 집어 꺼내야 한다. 큰 아기는 잘 빠져나오지 않아서 때로는 팔이, 때로는 다리가, 또 때로는 상상하는 그 부위를 뜯어낸 조각으로 빼낼 수밖에 없다. 아이를 꺼내고 태반까지 꺼내고 조금이라도 부유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큐렛으로 자궁 안을 긁어내야 한다. 자궁은 아주 부드러운, 그러니까 토마토 껍질을 벗겨놓았을 때 그런 느낌 정도로 부드러운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을 긁어낸다는 것은 즉 자궁 안에 상처를 아주 많이 낸다는 의미이다. 모두 꺼내고 간호사들은 아기의 조직이 빠지지 않고 다 나왔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큰 아기를 낙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긴 하다. 몇 년 전에는 30주 정도 된 아기를 낙태하겠다고 병원을 찾은 여성이 있었다. 똑같은 과정으로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을 마쳤는데 이 아기는 뜯어내지 않고도 밖으로 잘 빠져나왔다. 그래서 탯줄도 자르지 않고 태반과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두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비닐봉지 안에서 죽지 않고 계속 울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아이는 엄마도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다 죽이기로 작정한 아이인데 비닐봉지 안에서 나 살아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꽤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울음소리를 계속 듣던 나는 무엇에 홀린 것인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그 아이를 소아과로 보내서 아기를 살려버린 것이다. 이 아기는 입양을 연결해주는 사회복지단체에 의탁되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병원을 떠났다. 그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라고 있음을 전혀 모를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환자는 어린 여고생이었다. 그녀는 임신 중기에 가까워져서 임신 사실을 알았고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자 남자친구가 그녀의 배를 발로 차버렸다고 한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엄마와 임신 중절 수술을 위해서 산부인과로 향했다. 그런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녀는 도저히 수술하지 못하겠다고, 도저히 아기를 죽이지 못하겠다고 병원을 뛰쳐나가버렸다. 결국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은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 그 후 만사까지 작은 여고생의 몸으로 그녀는 씩씩하게 임신 기간을 견뎠다. 그녀는 병원에서 건강하게 분만을 했고 본인이 직접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 병원에서 연결해준 단체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냈다. 10년이 지나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된 지금 나는 그녀에게 무한한 감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현재 낙태죄 전면 폐지를 막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 중인 한 엄마의 경험이었다. 대부분의 작은 산부인과는 이 낙태 수술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낙태 수술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전했지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 수술이 산부인과 의사회 측에서 100만 건 정도로 하루에 3,000명의 아기가 죽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불법 낙태 수술이 많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피임약이 있고 콘돔이 있는데 어떻게 1년에 100만 건의 아이가 낙태를 당할 수 있나? 그걸로도 피임이 완전히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살아서 나왔던 아기들은 없었을까? 울음을 터뜨렸지만 비닐봉지에 쌓여서 방치되어 죽은 그런 아기는 과연 없었을까? 여성들이여, 성관계는 장난이 아니다. 성관계만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아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 몸을 지켜라.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남성들이여, 그대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두지 말길 바란다.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할 준비를 하라. 그녀와 가정을 이루고 책임을 지고 그녀와 아이를 낳아 키울 준비를 하라. 끝없이 새로운 성관계 파트너를 찾아 밤길을 거니는 그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
낙태를 자유롭게 하게 해주기 전에 청년들이 결혼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국가 정책을 잘 이끌어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낙태를 자유롭게 하게 해주기 전에 남녀 공동 책임 법안을 만들어 남녀가 자발적으로 책임 없는 성관계를 피하도록, 여성들이 임신 후 버림받는 이 일을 끊어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기를 죽이는 일로 돈 벌어 먹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의사들이 아이를 살리는 일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분만, 신생아 중환자 치료, 신생아 수술, 수가를 충분히 올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산부인과에 전문 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임산부와 충분히 상담하고 설득해서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혼모 센터나 입양 전문 기관과 연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에서 피임과 인권,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르치기 전에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수많은 성병과 태아의 생명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조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일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은 정녕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 땅에 태아의 비참한 죽음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정녕 없단 말인가? 만약 태아에게도 투표권이 있었다면 그래도 여전히 무관심하겠는가? 1973년경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후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서 꺼내져서 장기와 눈, 조직들을 적출당하고 시험관에 담겨 연구를 하는 데 사용되었다. 투표권이 있는 성인들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투표권이 없는 태아는 그들의 간을 적출당하고 분쇄되어 간세포와 조혈모세포를 추출한 후 정제되어져서 그 간세포와 조혈모세포는 갓 태어난 쥐의 간에 주입되어졌다. 그리고 쥐가 성장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탄생한 인간화 마우스. 인간의 기능적 간과 면역세포를 보유한 유일한 마우스가 된다. 그리고 이 마우스는 인간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아의 간 조직은 생쥐 안에서 여전히 기능하며 살아있다. 여러분은 이런 방법으로 오래 살게 되어 행복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 전면 폐지와 낙태 반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 낙태는 여성의 섹스할 권리, 여성의 임신을 중지할 권리라는 그 구호.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여성을 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책 그리고 다음에 만나.